이번 시간에는 음식의 조리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의 조리는 공기나 기름, 물, 증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흔히 조리, 즉 매개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식열과 습식열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식열 조리 방법은 공기나 기름을 이용을 하는데 철판구이, 또 석쇠구이, 오븐구이, 볶음, 튀김 이와 같이 열을 가하되 수분이 동반되지 않고 요리의 향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조리 방법으로 표면에 색이 짙고 밤색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삶기, 끓이기, 찌기, 또 은근히 삶기와 같은 조리 방법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습식 조리 방법은 재료의 자연적인 향과 맛을 강조하는 그런 조리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조리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한 그런 복합 방식으로 브레이징, 슈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리 방법은 육류, 생선, 야채 제거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조리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열 조리 방법인데요. 건식열에 의한 조리 방법은 조리하고자 하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재료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간접 또는 불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료의 한쪽 부분 또는 여러 면에 열을 가하여 요리의 색이나 모양을 살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구이가 되겠습니다. 구이는 열 전달이 다단계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식재료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열은 매우 고온으로 약 1000도씨 이상이지만은 방사에 의한 철판 또는 금속성 조리기구로 전달되어 최종 온도는 조리에 알맞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에 직접적으로 열을 닿게 되면 재료의 손상을 입게 되므로 금속성 조리기구에 열을 먼저 가한 다음에 적정 온도가 되었을 때 재료를 넣어 조리를 하게 됩니다. 건열 조리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인 석쇠구이인데요. 구이와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리가 이루어지는 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열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조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석쇠가 열원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쇠 구이는 전기를 사용하든 가스를 사용하든 간에 석쇠와 열원 간에 숯이나 나무를 태워 조리 재료의 훈연향을 돋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석쇠 구이는 열원과 석쇠 간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조리 재료의 일정한 굽기, 모양을 새김으로써 요리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석쇠에 미리 열을 가하여 석쇠가 달구어졌을 때 재료의 표면이 최대한 석쇠와 접촉되도록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색이 났을 때 재료의 방향을 45도 각도로 틀어 놓으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건식열 조리 방법의 세 번째로 오븐 구이가 되겠습니다. 오븐 구이는 일정한 공간 내에 조리할 재료를 두고 뜨거운 열이 재료의 주위를 맴돌게 함으로써 구워지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븐 구이에서 로스팅과 베이킹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서양 요리에서는 그 재료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팅이란 가금류나 육류를 오븐에서 굽게 할 때를 말하고, 베이킹은 생선 또는 과일, 야채, 빵과 제과류 등을 오븐에서 굽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조리 방법은 대류 형식의 열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게 되면 전도에 의해서 식재료가 조리되는데,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면서 당류의 카라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는 재료와 조리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카라멜화가 시작되는 170에서 220도 사이에서 시작되므로 미리 오븐의 온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식열 조리 방법의 네 번째로 소테가 되겠습니다. 소테는 건식열 조리 방법 중에서도 전도열에 의한 대표적인 조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테 조리는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적은 양을 순간적으로 실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조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원으로부터 충분한 열이 전달되도록 소테팬을 조리용 난로에 얹어 예열을 합니다. 조리할 재료는 작은 크기로 썰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열된 소테팬에 적은 양의 기름을 두르고 기름에서 연기가 발생할 때쯤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소테를 할 때는 높은 열 때문에 재료의 색이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조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빨리 재료를 섞거나 흔들어 주는 것이 요리의 색이나 모양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리 중에는 온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소테 조리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식품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식품에서 맛있는 즙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식열 조리 방법의 다섯 번째, 튀김이 되겠습니다. 튀김은 건식열 조리 방법에서 기름의 대류 원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조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에 튀김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재료가 기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요리의 맛을 다양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튀김을 할 때는 색깔이 황금색이 나도록 해야 하며 물기를 제거한 후 튀겨야 한다는 것이죠. 물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름 속에서 갑작스러운 수증기의 증가로 뜨거운 기름과 함께 용출하여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크기나 모양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은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고, 또 너무 작으면은 기름에서 갑작스럽게 색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튀긴 기름의 온도는 175도에서 190도 정도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고, 재료를 넣을 때는 조심스럽게 비스듬히 밀어 넣는 방식으로 넣어야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황금색을 띠면은 뒤집어 주고 고루 익히도록 해서 완전히 조리가 끝나면은 건져 흡수기나 또는 마른 타올에서 기름을 완전히 빠지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습식열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은 습기를 가진 열에 재료를 열을 가해서 대류 또는 전도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물 속에서 조리되기도 하지만은 수증기를 일정한 공간 속에 투입해서 그 속에서 압력과 함께 조리하는 방식이 바로 습식열 조리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으로서 첫 번째 삶기가 되겠습니다. 삶기는 액체 온도가 재료에 전달되는 전도 형식의 습식열 조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삶기는 액체의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 액체 내부 온도 약 65도에서 92도 사이에서 재료를 액체 속에 완전히 담궈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기를 할 때 재료에서 향미나 풍미를 살리기 위하여 스탁, 부용, 식초를 섞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삶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기에 사용된 매개체를 선택을 하여 끓인 다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다음 재료를 액체에 넣고 조리되는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이때 재료에 따른 적당한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삶기라는 대부분의 재료는 필요 이상으로 익어서는 안 되며 또 삶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남아있는 액체는 삶았던 재료의 소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의 두 번째로서는 은근히 끓이기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끓이기는 낮은 불에서 대류 현상을 유지하지만 조리하는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 역시 열원에서 에너지가 조리기구로 옮겨가 다시 매개체로 온도를 전달시켜서 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근히 끓이기는 85도에서 96도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열을 유지하면서 내용물이 계속적으로 조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리법에 사용되는 매개체인 액체도 삶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탁이나 맑은 국물, 식초 등의 미르포화를 넣어 맛을 내고 필요하다면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은근히 끓이기는 요리할 재료를 습식열로 인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의 세 번째로서는 보일링, 끓이기가 되겠습니다. 끓이기는 습식열을 사용하는 조리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조리 방법으로 매개체의 대류 방식에 의해 조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끓이기는 많은 양의 재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액체 속에서 익히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삶기와 은근히 끓이기보다는 높은 점에서 조리가 시작되고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끓이기는 조리 중에 은근히 끓이기와 같은 조리 방법이 동반되게 되는데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높은 열을 가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한 열만을 장시간 유지하면 스어링, 즉 은근히 끓이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끓이기 온도는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재료를 투입하게 되면은 액체의 농도가 변화되면서 더 많은 열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압에 의해서도 끓는 온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물 1000ml를 사용할 때 물의 끓는 온도는 1도씩 떨어지고 재료를 조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의 네 번째 방식으로는 증기찜이 되겠습니다. 증기찌기는 수증기의 열이 재료에 옮겨져서 조리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만 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조리할 재료를 수증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두고 수증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폐쇄한 다음에 수증기를 가하여 조리를 하는데, 이때 액체가 직접 재료에 닿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수증기가 재료 주위를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재료를 골고루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수증기를 사용한 조리는 액체를 담고 액체와 수증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분리대를 설치한 후에 그 위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수증기를 모아 조리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원거리에서 관을 통하여 수증기를 전달하고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구를 갖추어 조리 효과를 높인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발달되면서 주방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한 조리는 삶기와 끓이기에 비해서 영양소나 맛의 손실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의 다섯 번째로는 데침이 되겠습니다. 데침은 짧은 시간에 재빨리 재료를 익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데침에는 기름과 물을 매개체로 하여 재료를 익히는데 높은 열에서 시작을 하고 또 재료와 매개체의 비율을 1:10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데침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푸른색을 지닌 그런 야채류로서 엽록소를 높은 열에서 고정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조리 방식은 모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색을 내는 조리 방법에서는 처음에는 건식열 조리 방법을 쓰다가 다음으로 조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습식열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복합 조리 방법은 맛이나 영양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조리 방법의 첫 번째 방식으로는 브레이징이 되겠는데요. 브레이징은 서양 요리에서 건식열과 습식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리 방법으로 재료의 품질을 최대한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징을 하는 재료는 덩어리가 큰 것을 먼저 건식열로 높은 온도에서 주위가 갈색이 되도록 이렇게 구워주고, 그 다음으로 야채나 소스 등을 곁들여서 적당한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데, 재료 주변에 오일을 감싸서 조리하는 동안에 재료가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브레이징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 조리 방법의 두 번째 방식으로 슈트가 되겠는데요. 슈트 역시
이 건식열과 습식열을 겸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리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브레이징이 육류의 경우에 큰 덩어리를 조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슈트는 작은 덩어리를 높은 열로 표면에 색을 낸 다음에 습식열로 조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트를 할 때는 소스를 충분히 넣어 재료가 잠길 정도로 하고 완전히 조리될 때까지 건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브레이징보다는 조리 시간이 짧은데 그 이유는 브레이징에 비해서 주 재료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의 조리 방법을 조리 방식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건열 방식은 주로 열의 전달을 위해서 오일이나 또 지방, 뜨거운 가스 또는 공기 등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리 방법에서 수분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열 조리 방법에는 이렇게 튀기기라든지 볶음이라든지 또는 순간볶음 이런 종류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열 조리 방법은 액체를 이용해서 열을 전달하는 그런 조리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식재료를 넣어서 삶는 이런 방식이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스팀 조리의 경우에는 물이나 액체를 추가로 첨가하지 않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분으로 해서 요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치기라든지 전기찜이라든지 삶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를 매체로 해서 직접 조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기를 매개체로 한 그런 직접요 조리 방법, 생선구이, 또 석쇠구이, 그라탱, 바비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간접 열조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븐 굽기라든지 훈제하기, 빵 굽기 등이 바로 간접열 조리 방식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합 조리 방식인데요. 결국은 복합 조리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열과 습열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조리가 이루어지는데 조리 시작 시 하나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이어서 다른 방법을 조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익히기, 또 조리기, 또로 표면에 어떤 윤기를 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